네, 안녕하세요. 우리 토익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오랜만에 우리 라이브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전혀 안 하시네요. 예, 몸동조만 하고 계시고 우리 세 번째 강의인데 쌤이 이거 강의 아마 끝나는 게 6강이 될지 7강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찍어서 6월달까지 올릴 건데 쌤 이 강의만 따라오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쌤이 정말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끝까지 조금씩만 따라오신 친구들도 100점 이상을 올려드릴게요. 토익 100점 이상 올려드립니다. 실제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특히 리스닝 파트에서는 오늘 리스닝을 요령하는 부분들은 끝을 낼 건데 리스닝 파트에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숙제 체크해 볼까요? 쌤이 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ETS 책을 사서 한번 진짜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감각을 일으켜야 돼요. 처음 한번 쳐봐가지고 이렇게 절대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소 2주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실제 모의고사를 OMR까지 다 체크하시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숙제가 뭐였죠? 우리 리스닝 파트에서 파트 2에서 짧은 질문과 대답을 정말 빠른 속도로 읽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해본 사람 손. 우리 앞에 학생들 다 했죠? 그런데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빨리 읽으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단어 한 단어 또박 이렇게 빨리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빨리 읽는 거는 청킹을 하라는 거예요. 청킹은 뭡니까? 두 단어 또는 세 단어를 우리 끄넓게 해서 그거를 마치 한 단어처럼 이렇게 읽을 느낌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끄넓게 할 때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해요? 청킹의 구조는 쌤이 말하기에서는 특히 자기가 끊어서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그냥 끊어 읽으면 돼요. 어떤 친구들은 4단어, 5단어도 한 번에 진짜로 그냥 한 단어처럼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정말 빨라지는 거고요. 두 단어, 세 단어 이 정도도 붙여가지고 한 단어처럼 이렇게 읽어주는 연습. 청킹. 그렇게 해서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문보다 최소 1.5배 이상은 빠르다. 난 2배 정도 빨라지는데 20번, 30번 읽고 나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오냐면 정말 기적 체험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토익을 공부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CNN을 보면서 딕테이션하고 CNN에 대해서 쉐도잉이라고 해서 CNN을 따라 읽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선생님도 CNN 리포터 가면 돼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20대 초반 때였습니다. 근데 CNN 쉐도잉을 정말 CNN 리포터 정도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읽어주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하루는 토익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근데 토익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토익의 듣기를 치는데 마치 예전에 우리 테이프가 늘어나는 소리가 어떻게 나죠? Direction 이렇게 가야 되죠? In this part of the test 이렇게 돼야 되는데 Direction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hear for spoken. 쌤이 과정하는 거냐고요? 정말 쌤 귀가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의 인지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빠르게 더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런 인지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숙제 체크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파트 3와 파트 4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3와 파트 4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 학습 관련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 3가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 파트 3와 파트 4는 약간 다릅니다. 파트 3는 2명 또는 3명이 길게 주고받는 대화들을 보는 거고요. 파트 4는 아예 그냥 한 사람이 쭉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됐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어느 정도 길어질 때는 뭐가 있습니까? 주제나 요점이 있겠죠.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학습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 듣고 나서 채점한 이후에 내가 도저히 이 부분에서 몰랐었다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우리 답지를 가셔서 해설지에서 이 파트 3, 파트 4에 있는 지문들을 마치 예전에 우리 수능 칠 때 20번 때 문제들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요점이 뭐예요? 주장한 바가 뭐예요?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뭐예요? 큰 지문 안에서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중심적인 거 하나만 잡아내면 됐잖아요. 맞죠? 그거를 우선 기본적으로 잡아갑시다. 세 문제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체 큰 내용이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지엽적인 것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내용 파악하는 거, 전체 큰 흐름 파악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어휘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단어 중요하죠. 단어 중요하긴 한데 토익에서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접했던 단어들과 두 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업 용어들이 많아요. 실제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들, 심지어 우리가 receipt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invoice라고 해요. 회사 간의 그런 영수증은 invoice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들이 상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듣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금은 구어적인 표현들, 실제 대화상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법한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단어를 아는데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단순 단어가 아니고요. 회화적인 표현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습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다? 그러니까 어휘들이나 표현들, 토익스러운 것들, 그리고 구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싱 맞춰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를 실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특히 파트 4에 대한 부분인데요. 길게 나와 있는 글을 계속 들려줄 거야. 맞죠? 우리가 파트 7에 가서 이제 독해를 할 때 보면 독해 위에 작게 있어요. Question number 147 through 150 refer to the following memo 또는 refer to the following notice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읽기 지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읽기 지문에도 우리가 딱 듣는 순간 내가 당장 이거 뭐다 이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얘가 대화인지 아니면 공지사항인지 뉴스인지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대화 또는 뭐 대화와 표를 합쳐 놓는 거 또는 공지사항 회사에서나 뭐 기관에서 공지사항 또는 뉴스에서 발췌해서 놓는 것들 그리고 전화통화도 한 번씩 있습니다. 전화통화 내가 한 사람이 전화를 쭉 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류들을 좀 범주화시켜서 학습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 지문을 안 보고 듣기만 하는데도 이게 어떤 범주에 있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가고 그게 답을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테크닉적인 부분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 리스닝 파트에서 파트 1과 파트 2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림 있고 ABC도 안 나왔었어요. 맞죠? 그런데 파트 3, 4는 뭡니까? 각각 문제에 문제가 있고 답안이 있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지선장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못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트 2가 끝났으면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정말 파트 3에 그 지문들, 문제들과 답안들을 보는 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한 번 봐서는 잘 기억 못해요. 그러면 보시면서 질문에 의문사가 있는 거면 what, 뭐 who,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동그라미 치면서 표시를 해놓으면서 가셔야 돼요. 두 번 이상 빠르게 오셔야 돼요. 답지보다 사실은 질문이 더 중요하고요. 질문을 두 번 정도 읽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답지도 한번 빠르게 한번 보고 질문 또 읽어보고 완벽하게 숙지된 상태에서 세 개의 세트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리스닝이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테크닉,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기 전에, 지문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완벽하게 숙지된 상태에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해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조금 많이 나가주면 좋겠죠. 우리가 direction, 파트 3에서도, 파트 4에서도 direction이 있습니다. 맞죠? direction 이렇게 할 때 이미 문제를 엄청 미친 듯이 읽고 있어야 돼요. 완전 direction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읽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테크닉 말씀드리겠습니다. 쌤은 연쇄 폭발이라고 그래요. 연쇄 폭발. 정말 토익 초심자들한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그냥 번호가 파트 5, 파트 3, 파트 4이기 때문에 뒷번호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번에서 3번까지의 문제라 치죠. 그러면 1번을 이제 지문이 다 끝나고 나면 answer to the question number 1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번을 이제 답 찾고 있고, 이제 2번을 답 찾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answer to the question number 2, answer to the question number 3까지 나왔는데 내가 조금만 더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거를 지문을 하나도 안 읽고 넘어가게 돼요. 그럼 그 다음 세 개도 연달아서 터지게 됩니다. 내가 지문을 안 읽었는데 풀려고 노력하겠죠. 막 끝까지 하다 보면 또 그 다음 거도 연결돼서 폭발해요. 그렇게 되면 3개 지문, 4개 지문이 연달아서 연쇄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3 곱하기 4 해봐요. 12개 중에서 10개 틀리고 그렇게 해요. 연쇄 폭발이 났을 때는. 선생님이 시험지 OMR 카드를 딱 보면 연쇄 폭발이 있었다 없었다가 확실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친구 정도의 정답률을 가진 친구가 이 정도의 연달아서 이렇게 오답률을 내는 거는 그 지문이 너무 특별하게 힘들었던 경우가 아니고서는 연달아서 그렇게 힘든 지문들이 두세 지문 넣을 수는 없어요. 그 경우는 100%의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1, 2, 3라고 했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문이 나오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답을 몇 개를 다 찾아놨을 거예요. 맞죠? 멍하게 있지 않겠죠? 들으면서 답을 이미 찾아놨어요, 보통. 2개 정도는 찾아서 그 중간쯤에 답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1개 정도가 answer to the question number 1 할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채점하겠죠. 보통은 3개 질문 중에서 만약에 3개 질문이 나온다면 answer to the question number 1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거로 넘어가라고 해요. 그 다음 거로. 다음 세트로 넘어가서 열심히 그 다음 질문을 읽고 있는 거죠. 질문 나오기 전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answer to the question number 1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보면 확실히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더라도 answer to the question number 2 하면 그때는 무조건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때까지 답을 못 찾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바로 빡 펜을 내려놓고 찍고 그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바로 넘어가서 다음 거를 준비하세요. 한번 끊고 가야지 안 끊고 가면 4개 지문, 5개 지문 계속 연쇄로 폭발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개 정도는 틀려도 돼요. 만약에 자기가 못 들었다. 그래서 1개 정도 틀려도 되는데 그 다음 거에서 그 다음 거에 연결돼서 터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 리스닝 전체의 테크닉에 대한 부분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OMR 마크를 하죠. OMR 마킹. OMR 마킹을 하는데, OMR 마킹은 파트 1하고 파트 2를 풀 때는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해놓고 바로 OMR 마킹 이렇게 해줘도 시간이 여유 있는 편입니다. 보통 그 정도는 해줘도 돼요. 그런데 파트 3, 파트 4는 OMR 카드에다가 옮기는 그 시간까지 아끼셔야 돼요. 뭐에? 파트 3, 파트 4에서는 무조건 지문 읽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셔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OMR 마킹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번이 끝나고 나서 이제 Now let's begin with reading comprehension. 요거 할 때 그때 이제 OMR 마킹을 조금 시간을 써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정답률에 도움이 될 겁니다. 리스닝 전반의 큰 테크닉 2번째, 당연한 건데요. 우리 시험이다 보니까 항상 디렉션,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맞죠? 리스닝 할 때 디렉션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멍하게 있어요. 이렇게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안 돼요. 내가 쓸데없는 시간은 하나도 시험지가 이제 실제 토익장 가면 시험지 검수를 하거든요. 시험지 파본인지 없는지. 그 시간대부터 이미 시험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시냐면요. 무조건 리딩 파트 넘어가셔서요. 파트 5를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파트, 리스닝 전체 디렉션, 그 다음에 파트 1 디렉션, 파트 2 디렉션, 요거 할 때는 파트 5를 열심히 풀고 있어요. 나중에 리딩 컴프레션은 보통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는 어떤 친구들은 파트 5에 거의 2바닥을 다 푸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많이 푼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풀어서 정답률이 떨어진 거는 선생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는 디렉션 때 항상 옆에 넘어가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리스닝에 넘어와야 되는데요? 리스닝에서는 항상 파트 1이든 2든 예시 문항이 나옵니다. A, B 이렇게 놓으면 바로 뛰어 넘어와서 이제 파트 1과 파트 2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파트 3는요? 파트 3 디렉션, 파트 4 디렉션은
무조건 파트 3, 파트 4에 집중해 주세요. 문제 읽는 거에.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까지 해서 이제 리스닝 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요령들을 다 같이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 숙제, 리스닝 컴프레hension에 나오는 답지의 지문을 꼼꼼하게 마치 내가 리딩을 읽는 것처럼 처음부터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꼼꼼하게 한 세트를 정독을 한번 해봐주세요. 거기서 모르는 표현들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와서 한번 공부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 하나하나 문제들을 들고 와서 해설풀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댓글에 혹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댓글에다가 자기가 궁금한 부분에 이런 것들을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다음번에 꼭 해석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